안녕하세요. 예글이나 문화예술공간 대표 이한세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요, 바로 공방창업 브이로그입니다. 어떤 내용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경험과 노하우 이런 것들을 통틀어 봤을 때 이 네 가지만 지키면 충분히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창업을 했을 때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 조건들이었다라고 생각이 됐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이렇게만 하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라는 주제로 해서 총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온라인 마케팅을 해라입니다. 온라인 마케팅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정말 필수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크게 온라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블로그 운영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SNS, 인스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금 하는 이런 유튜브를 활용을 해서 이제 저희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로 무조건 하셔야 돼요. 내가 성공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이게 굉장히 번거로울 수도 있어요. 힘들고 내가 평소에 해봤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마케팅 효과는 굉장히 클 수가 있어요. 과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물건을 구매를 할 때에는 어떻게 했었죠? 대부분 직접 내 집 주변에 판매하는 곳에 가서 구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겠지만, 현재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매할 때도 온라인에서 검색을 해서 이렇게 구매를 하죠. 그런데 이렇게 구매를 할 때 그곳에 공방이, 그리고 내가 살 곳이 어떻게 가게가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의 썸네일 그것만 보고서는 구매를 하고 또 거기에 리뷰를 보고서는 구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구매를 할 수 있게끔 이 루트를 잘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은 정말 마케팅 효과는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 이렇게 글을 작성해서 올리는 것만으로도 구매 효과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온라인으로 보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창업 이렇게 예쁘게 공방도 차려놓고 싶고 좀 크게 차려놓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겠지만, 사실 이 점포 위치, 그리고 점포를 했을 때 이렇게 공방의 그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온라인에서 내게 어떻게 보여지느냐. 그래서 예쁘게 촬영을 해서 올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곳으로 찾아올 수 있게끔 온라인에 제대로 홍보를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그 효과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 위치 자체가 경기도 시흥이에요. 시흥하면은 대부분 거기 촌동네 아니야?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 뭐가 있지? 라고 예전에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발이 되어 있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그랬었어요. 이제 9년 전에 제가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동네 분들은 대부분 여기 토박이들이 많으셨어요. 동네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토박이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 공방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길 가다가 보시면서 하는 말이 저거 뭐야? 그림 가지고 돈이 돼? 저거 왜 차렸지? 다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꿋꿋하게 했습니다. 저는 사실 저의 이 주 타겟층이 저희 동네 분들이 아니라 온라인에 계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에다가 제 그림을 올리고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저희는 이렇게 진행을 한다 라고 하면서 블로그를 굉장히 열심히 했고 인스타도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다들 저희 시흥 쪽으로 다들 들어와 주셨어요. 정말 그렇게 하는 게 진짜 마케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사실 이렇게 홍보를 잘해서 전국구로 이 팝아트를 배우기 위해서 많이들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경기도 시흥에 계셨던 분들은 지금까지 수강생분들 뿐만이 아니라 주문 판매를 했을 때 오셨던 분들이 손에 꼽힐 정도였어요. 거의 여기 계신 분들은 이렇게 관심이 많이 없으셨거든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좀 많이 알려져서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별로 없었는데 이제 조금 그때 당시에는 이제 주변에 서울이라든지, 그리고 뭐 인천, 안양, 그리고 뭐 안산,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오셨던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분은 중국에서 이거를 배우기 위해서 오셨던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 것을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오게끔 만드는 그런 마케팅이 중요하다라는 점. 그래서 이렇게 마케팅을 저는 직접 제가 다 했기 때문에 마진율도 굉장히 컸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그 처음 혼자 1인 창업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마진율이 80%였어요.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공방 규모가 커지고 지금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마진율은 조금 더 적어지긴 했지만 처음 시작할 때에는 80%가 순수 이익이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벌면은 80만 원은 다 제 거였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직접 홍보를 하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잘 알아야지. 잘 알잖아요. 가장 내 물건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해야 내 거를 잘 홍보를 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마케팅을 한번 해보시는 거, 온라인 마케팅은 바로 필수사항이라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전문가가 되라입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그림 팝아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림 중에서도 되게 다양한 분야들이 많죠. 뭐 유화도 있고 아크릴화도 있고 뭐 초상화뿐만 아니라 정물화도 있고 정말 수채화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림이 한 분야만 있는 게 아닌데 이렇게 있는데도 그 중에서 팝아트를 선택했던 것 이유도 있는 거고요. 그 팝아트를 선택을 했을 때 이 분야에 내가 정말 전문가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한 가지 길을 쭉 파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이었어요. 이거는 예로 맞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밥집을 찾아갈 때도 보면은 메뉴가 굉장히 다양한 곳들이 있죠. 뭐 여기는 김치찌개도 팔고 돈가스, 뭐 김밥, 냉면, 뭐 별의별 게 다 파는 곳이 있고 또 어떤 곳은 한 가지 메뉴만 파는 곳이 있어요. 어떤 곳이 더 전문성이 느껴진다고 생각이 드세요?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메뉴는 이도저도 안 되니까 이거 넣어서 팔아볼까? 저거 넣어서 팔아볼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 한 가지 메뉴로만으로 잘 되기 때문에 전문이기 때문에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검색을 해도 어느 곳 맛집을 찾아갈 때에도 그 전문으로 하는 곳이 정말 맛집이라고 생각이 돼서 어떻게 해서든 맛있다고 생각이 그렇게 리뷰가 달려 있으면 어떻게든 찾아가게 되어 있죠. 그런 것처럼 한 분야에 전문가가 되어 있으면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오게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그림 공방을 창업하시는 분들은 손재주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다가 제가 팝아트를 하다가 요새는 캔들이 핫하대 이러면 또 캔들을 들어와서 또 캔들을 만들고 또 어떤 게 또 핫하대 하면 또 다른 걸 들어와서 또 만들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종목들이 점점 불어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전체적으로 해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 저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알고 찾아오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는 전문가가 되라 이것을 뽑았습니다. 자, 세 번째는 스토리텔링을 만들자입니다.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면은 컨셉을 정하자 이건데요. 저희가 지금 저희로 예를 들면은 저희는 주문 판매도 하고 있고 뭐 원데이 클래스 단체 수업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죠. 팝아트라는 분야로 해서 지금 주문 판매 이렇게 뭔가 컨셉을 잡는 거예요. 주문 판매를 했을 때도 그냥 팝아트 초상화를 그려드린다 이게 아니라 뭐 생일 선물로 좋은 아이템, 뭐 생일 선물, 기념일, 뭐 또는 감사패 이런 식으로 그런 컨셉을 정해놓고 홍보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뭐 원데이 클래스도 이제 직접 와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커플들이 데이트하기에 좋은 그런 곳으로 컨셉을 잡는다든지 또 단체 수업이나 기업 출강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주제들이 있겠죠. 뭐 워크숍 주제라고 했을 때에도 뭐 힐링을 위한 그런 거다 하면은 힐링에 맞춰서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그런 스토리가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찾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냥 정말 그냥 무작정 그냥 팝아트 그리기, 뭐 팝아트 만들어 드려요 이런 게 아니라 생일 선물로 좋은 팝아트 초상화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한다든지 뭐 결혼기념일 선물로 좋은 팝아트 네, 우리의 결혼 기념일 사진 저희 사진을 이렇게 예쁘게 액자로 만들어 추억을 담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뭔가 스토리텔링 컨셉이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찾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포기하지 말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끈기 아닐까요? 정말 이게 하다 보면은
369 단위로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옵니다. 처음 오픈 창업을 했을 때에는 열심히 해봐야지 의욕이 막 들어서 열심히 인테리어도 하고 뭐 블로그도 작업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달, 두 달까지는 참아요. 뭐 매출이 없어도 참을 수 있어요. 그래, 아직 오픈 초기니까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3개월째가 되면은 왜 이렇게 성과가 없지?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 되면서 포기할 때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또 그 고비를 좀 잘 넘기면은 또 열심히 하고 있다가 또 어느 때 이렇게 주문 판매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컴플레인을 건다든지 뭔가 예민한 고객이어서 좀 힘들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거 그냥 내가 괜히 했나? 나랑 적성이 안 맞아. 그만두고 싶어.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게 바로 매출이 안 보인다, 그리고 너무 힘들다 하다고 해서 바로 그만두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소 1년은 버티셔야죠. 1년 동안은 내가 시행착오를 겪고 내가 이제 경험을 한다 생각을 하면서 그것들을 겪고 넘어가야지만 살아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지금 9년차 하지만 정말 힘들 때가 많았어요. 이거를 그만두고 싶다라고 생각이 될 때도 있었어요. 정말로 있었는데 가장 힘들었을 때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제 그림을 가지고 그림을 열심히, 정말 저희가 이렇게 주문 판매를 받았을 때도 이 그림을 대충 그려서 보내드리진 않죠. 정말 열심히 최대한 예쁘게 작업을 해서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그런 말씀 하셨을 때 대충 그려서 보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어떻게 수정을 해주세요 이런 것도 아닌 그냥 제 노력을 그냥 바로 무너뜨리는 그런 말을 하셨을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던 간에요, 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상, 이게 그런 게 아니라요, 사람들은 다 다르게 살아가잖아요. 지금 현재 제 생각도 다르고 상대방 생각도 다르고 같이 자라난 그 형제 자매들도 다 생각이 달라요. 똑같은 걸 보더라도 관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힘든 예민한 고객이라든지 이렇게 만났을 때에도 너무 나를 자책하지 마시고, 그래,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조금 이렇게 한번 변형을 해보고 내가 좀 고쳐나가야 될 부분들은 좀 다시 한번 수정을 해보자, 이렇게 하고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이게 다 경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 시작할 때 분명히 힘드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계속 이겨내다 보면은 나중에는 웃으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 날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창업이라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그림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 창업이라는 것 자체가 현재도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자영업자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자영업이지만 내가 이렇게 위치가 사장의 위치가 되었으면은 그만큼의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놀고 먹고 편하게 지내려고 워라밸, 일과 그리고 노는 거에 이거를 이제 밸런스를 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그 결과는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의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꾸준하게 노력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입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공방 창업을 할 때 이렇게만 하면은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라는 주제로 해서 총 4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창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힘들 때는 있잖아요. 그런데 잘 이겨내면은 충분히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제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셨고 또 유익한 시간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저에게는 힘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한쌤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